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죠? 인도예요. 아, 근데 아무래도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좀 더 뭐 나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? 사실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구는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. 이제 옛날에 산업혁명 있고 나서 영국에서 미친 듯이 막 증가를 할 때 그때 나왔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. 멜서스라고.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은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 전부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. 그게 이제 70년대까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.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해서 그 정점을 찍기 전까지.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죠. 산하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. 그렇죠. 네, 아들, 딸 구별 맞고 둘 만나서 잘 기르자.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.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. 딸,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산하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반포에 있는 아파트 예. 지금 막 재건축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. 1977년에 한국 정부에서 청약제를 시작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줘요. 가점같이. 그래서 그 두 기준이 하나는 해외 취업, 외화벌이니까. 또 다른 하나는 정관수술. 아, 그걸 하면 네. 그랬었죠. 맞아, 네. 예전에. 그래서 더 이상 아이 낳지 않는다. 네. 일순위가 해외 취업 플러스 정관 수술. 그러면 1순위예요. 그런 게 있었구나. 네, 2순위는 정관 수술, 3순위는 해외 취업. 그래서 거기 별명이 방송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그 정관 수술 때문에 형성된 그 아파트촌을 당시에 고자촌이라고 고자촌. 불렀습니다. 진짜로. 네. 아, 고시촌이 아니라. 네, 네. 고자촌. 예. 내시촌이라고도 했어요. 네,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산하 정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인구가 필요해진 거죠, 이제. 왜냐면 인구가 줄어든 건 우리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.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멜서스 얘기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저작은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실제로 탁견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사실하고 굉장히 다르게 역사가 흘러간 측면들도 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멜서스가 이제 살았던 곳이 영국의 서리라는 곳이거든요. 근데 서리라는 곳은 당시로서의 19세기 입장에서는 시골이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맨체스터라는 사람 특징이 런던이나 맨체스터나 이런 데 거의 안 다니고 거기 콕 박혀 살았대요. 그러다 보니까 18세기 말 이후부터 19세기까지의 그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굉장히 상당히 둔했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인구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토지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대량 수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약간 동감했고 그다음에 농법이 발달한다거나 기계가 굉장히 발달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다는 거죠. 그 사실 멜서스의 인구론이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예측이 그럴듯하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멜서스의 예측을 틀리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. 그러니까 멜서스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바로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의 화학자가 질소 비료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 이후로 질소 비료라는 것이 발명된 이후로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지식과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실은 인구 증가량보다 이제 식량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.